내 이름은 마레자쿠라 마레토이다. 대학교 2학년이고 20살이다. 통학 중인 나는 딱히 할 일도 없었기에 지금 내가 푹 빠진 아이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이돌은 천사의 카페테라스라는 잘나가는 5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의 한 명인데, 소설을 좋아해서 문학의 리루나라고 불리는 리루카제 리루나이고 19살이다. 나도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밝은 성격과 노력하는 모습에 끌리게 되어 지금은 완전 빠져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내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왔다. 난 서둘러 저지하려고 그곳으로 갔다. 비열한 짓은 당장 그만하세요! 너 뭐야! 이 손 놔! 아저씨는 내 손을 뿌리치고 때마침 역에 도착한 전철 문을 열리자마자 도망쳤다. 저기 구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무서워서 소리도 못 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알아? 난 그 여자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설마 혹시 천사의 카페테라스 문학의 리루나? 아닌데요? 변장 같은 거 안 했는데요? 변장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너무 못하네요. 제 무덤을 제 스스로 팠네요. 맞아요. 전 슈퍼 아이돌 리루카제 리루나예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쇼핑하러 가는 중이에요. 이제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왜 숨기려고 한 거예요? 저 낯을 가리거든요. 밖에 다닐 때에는 제가 아이돌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누가 말이라도 걸어오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군요. 미안해요. 모르는 척을 하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보다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보답이라니 사양할게요 라고 멋진 척을 하고 싶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돌한테 보답을 받을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난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서 부탁했다. 저 리루나 씨 팬이에요. 그러니까 보답으로 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팬이라니 너무 기뻐요. 진심을 담아서 사인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눈물이 나네. 기뻐서 울다니. 날 구해줬을 때에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귀여운 구석도 있잖아. 왠지 심쿵했어. 그 사람의 발 근처에 카드 같은 게 떨어져 있어서 주웠다. 나도 모르게 읽어버렸다. 마레자쿠라 마레토 씨? 제 주민등록증이네요. 아까 가방에서 노트를 꺼낼 때 떨어뜨린 것 같아요. 지워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한 번만 더 제 이름 불러주실 수 있어요? 어째서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돌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건 다시는 없을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마레토 씨. 지린다. 한평생 추억으로 기억할게요. 이 사람 진짜로 내 엄청난 팬이구나. 기뻐. 응? 방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마레토 씨,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을 들으니 부끄럽네요. 맞아요. 저 문학의 리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렇군요. 그 말을 들은 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소리를 하고 말았다. 그럼 저랑 사랑해 볼래요? 네?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 일단은 적당히 둘러대야겠어. 라고 만약에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야, 만약에 이야기구나. 그래, 그럼 그렇지.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군요. 도착했네요. 그럼 전 여기서 내릴게요. 오늘은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서 사라졌다. 두 번 다시 못 만나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한평생의 추억이다. 그로부터 2달 후, 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던 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천사의 카페테라스의 멤버인 리루카제 리루나 씨가 6개월 후에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그룹을 졸업하고 연예계를 은퇴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졸업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돌보다 하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은퇴하는 이유는 솔로로서는 연예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리루나가 아이돌을 그만두겠다니. 그날 난 충격으로 학교를 쉬었다.
반년 후 리루나의 천사의 카페테라스 졸업 콘서트가 열렸고 나 역시 그곳에 갔다. 난 그 애가 졸업을 하더라도 영원히 팬으로 있을 것으로 맹세했다. 졸업 콘서트를 보고 와서 너무 울어 지쳐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오랜만이에요. 찾아와 버렸어요. 사고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다시 재기동시켜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8개월 전에 만났을 때 마리토 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드렸을 때 주소를 봤었거든요. 기억력이 엄청 좋네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 집에... 전에 이야기했었을 때 말하셨잖아요. 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할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랑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요. 당신을 좋아해요. 네? 혹시 그 졸업하는 이유였던 아이돌보다 더 하고 싶다는 게 사랑이에요? 아닌데요? 사랑이 아니라 잉어를 키우는 건데요? 역시 거짓말을 너무 못하네요. 맞아요. 사랑하고 싶어서 졸업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싫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비밀로 하려고 했었어요.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연애가 금지인 아이돌인 천사의 카페테라스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졸업하다니 엄청나게 성실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칭찬이 가하세요. 전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기도 하고 다른 멤버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싫거든요. 근데 왜 절 좋아하게 된 거예요? 치안으로부터 구해주셨을 때 정의감이 강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귀여웠고 그런 당신을 그날 역에서 헤어지고 난 후에도 계속 며칠 동안 신경이 쓰였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랑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 아이돌들은 연애가 금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청 고민했어요. 2달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전 아이돌보다도 사랑을 고르기로 했어요. 아이돌로서의 미래보다도 당신과 같이 지내는 미래에 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아직 만난 지 2번째밖에 안 되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난 후 서로를 좋아하게 되면 정식으로 사귀도록 해요. 네, 리루나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잘 부탁드려요. 며칠 후 리루나 씨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마련해 주었던 집에서 나가야만 했다. 그래서 내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지금은 리루나 씨네 집에서 둘이서 이사 온 기념으로 소바를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 중이에요. 아이돌 때 벌어둔 저금이 꽤 있어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마르토 씨는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전 엔터계 회사에 들어가서 매니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연예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터를 해줄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멋진 꿈이네요. 저기 좀 갑작스럽지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짠! 아이돌을 졸업하면 하고 싶었던 일 리스트예요. 아이돌 시절에 졸업하면 하고 싶었던 걸 적어뒀었거든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더 재미있을 거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할 것 같으니까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케이크 뷔페에 가고 싶어요. 아이돌 시절에는 몸무게 신경을 쓰느라 못 먹었거든요. 저도 케이크 좋아해요. 너무 기대되네요. 아, 맛있어. 망고 케이크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하지만 너무 살이 찌면 마레토 씨가 저 미워하게 되면 어쩌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요. 리루나 씨가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제 최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마레토 씨 역시 다정한 사람이야. 천사의 카페테라스는 청순한 스타일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화려한 머리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화려한 색으로 염색해보고 싶어요. 저도 꼭 염색해야 해요. 같이 하는 게 더 재미있잖아요. 알겠어요.
해봐요. 그럼 부탁할게요. 왜 미용실 안 가요? 저 낯을 가려서 미용실 가는 게 싫어요. 그럼 제가 제대로 염색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서로의 머리를 염색해준 결과 오, 여자를 잘 꼬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멋져요. 그거 칭찬이에요. 리르나 씨는 반항기인 부잣집 아가씨 같아요. 예뻐요. 그거 칭찬이에요? 왠지 둘 다 좀 어색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염색을 했다. 리루나 씨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미안하다고 하길래 오늘은 내 희망사항을 들어주고자 둘이서 노래방에 왔다. 전사의 커피는 윙커피. 목적은 리루나 씨의 노래를 눈앞에서 듣는 거다. 리루나 씨 최고예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칭찬이 과하세요. 그래도 고마워요. 맞아요. 같이 천사의 카페 테라스 노래 불러요. 아, 네. 같이 불러요. 천사의 계란말이는 흰색 말이. 이런 식으로 리르나 씨가 졸업하고 난 후에 하고 싶었던 일 리스트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르나 씨와 같이 외출을 하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청난 괴금을 내며 대형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내 앞에 왔는데 오래 기다렸어요? 이 목소리는 리르나 씨 대형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아요? 너무 멋지네요. 아이돌 시절에는 오토바이 금지였거든요. 최근에 면허도 따고 오토바이도 샀어요. 자, 마르토 씨, 제 뒤에 타세요. 출발해요. 리루나 씨의 말대로 헬멧을 쓰고 뒷자리에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리루나 씨의 운전은 엄청 난폭했다. 죽을 때는 같이 죽는 거야. 아니 죽는 걸 전제로 운전하면 어떡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바다에 와보고 싶었어요. 왠지 청춘다운 게 좋잖아요. 겨울 바다라도 괜찮아요? 겨울 바다도 좋아요.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예전에 나 같아서 좀 가깝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어릴 때부터 낯을 가려서 친구도 없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면서 그 외로움을 채웠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녹여줄 수 있는 아이돌이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꿈 이렇네요. 리루나 씨한테 힘을 얻고 용기를 받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당신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을 관두고 나서 당신과 같이 지내면서 당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원래 좋아했었는데 더더욱 좋아졌어요. 마르토 씨는 저한테 있어서 이 세상 최고의 아이돌이에요.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 기뻐요. 제 마음도 전해도 괜찮을까요? 당신과 같이 지내면서 리르나 씨는 TV나 미디어에서 보던 그대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부터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정말 좋아해요, 리르나 씨. 저랑 왜 그래요? 방금 처음으로 절 좋아한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말한 적이 없었나요? 말한 적 없어요. 절 진심으로 사랑한다고는 몇 번이나 말했었지만 좋아한다고는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그 벌로 매일 100만 번 절 좋아한다고 말해야 해요. 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야. 농담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말 안 해주면 저 삐질 거예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좋아한다고 제대로 말할게요. 그러니까 저랑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어줄래요? 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린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5년 후 리루나는 아이돌 시절의 경험을 살려 최애가 도쿄돔을 가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소설을 써서 소설가가 되었다. 난 엔터계 회사에 들어가서 매니저가 되었고 지금은 신인 여자 아이돌 그룹을 담당하고 있다. 마레토군, 신입 아이돌한테 빠지면 안 돼. 빠질 리가 없잖아. 농담이야. 최근에 마레토군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봤으니까 투정 부린 거야. 미안해. 괜찮아.
게다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한평생에 한 명뿐인 리루나밖에 없어. 뇌 최애이자 가장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언제까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 7번 손님 미소소유, 8번 손님 소금 돈까스, 9번 손님은 사골 차슈 교자 A세트 주문 있습니다. 주문 받았습니다. 자, 이거 1번이랑 3번 손님께 서빙 좀 해줘.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이름은 아리스가와 키미히코. 조금 특이한 성을 가진 평범한, 아니 꽤 아슬아슬한 고2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매일 이런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린다는 점에서 뭐가 아슬아슬한지는 대충 감이 올지도 모른다. 대파 미소 차슈라면 대사이즈랑 볶음밥. 난 닭백탕 소유 차슈라면. 주문 감사합니다. 대파미소 차슈라멘 대사이즈랑 볶음밥, 닭백탕 쇼유 차슈라멘 주문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미안하다. 오늘 휴일인데 갑자기 불러서 그만큼 두둑하게 넣어놨어. 감사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너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알바한다며. 고등학생이 고생이네. 익숙한걸요. 게다가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래,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오랜만에 고기 좀 먹어볼까? A5 등급 체크살이 그립다. 아니야, 지금까지의 생활이 이상했던 거야. 어서 잊어버리자. 사치는 금물, 절약하면서 살자. 아리스가와라는 보기 드물고 돈 많아 보이는 성씨를 보면 알다시피 예전부터 내가 이런 생활을 했던 건 아니었다. 우리 집은 고작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자였다. 한마디로 재벌가 도련님. 거대한 부지에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살며 집사와 메이드에게 둘러싸여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하지만 몇 개월 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 인생이란 참 모를 일이다. 뭐 빚이 없어서 다행이지. 아들을 버리고 증발한 몹쓸 아버지지만 그 점만은 감사해야겠는걸. 다녀왔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없을 텐데. 다녀오셨습니까? 미코토? 네, 키미히코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에브리데이 함께하는 당신의 메이드 카미아리즈키 미코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치마 끝을 잡으며 인사하는 메이드복의 여성은 이미 자기소개를 해버렸지만 카미아리즈키 미코토라고 한다. 그녀는 대대로 우리 가문을 섬기는 고용인 일족이다. 하지만 우리 가문이 몰락한 뒤로는 가족체로 다른 가문의 스카우트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미코토, 여러모로 묻고 싶은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열쇠를 따고 들어왔어요. 집주인 허가 없이 그런 행동을 하면 범죄거든. 생판 남이라면 몰라도 가족은 괜찮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말이지. 너랑 나는 이제 남이잖아. 네? 절 신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너무해요. 키미히코님은 제 마음을 갖고 노신 건가요? 아니, 그거 내가 초등학교에 가기도 전에 한 얘기 아니야? 언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키미히코님이 해주신 그 말씀만을 믿고 메이드의 길에 정진해왔는데 정작 키미히코님께서는 잊고 계셨다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됐어. 멋대로 들어온 건 더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근데 네가 왜 여기에 있는데? 우리 가문이 몰락한 뒤로 너희 가족 모두 다른 집에 취직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일은 어쩌고 여기 왔어? 시간이 났어요. 설마 너 해고당한 거야? 왜? 제가 새 집에 가서 전혀 일을 안 했거든요. 대체 왜? 너 엄청 일도 잘하고 성실한 메이드였잖아. 저는 오로지 키미히코님께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께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봉사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줄곧 방에 틀어박혀서 애니를 보거나 게임만 했어요. 잘릴만 하네. 부모님은 뭘 하셔? 여기 온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린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라고. 의절당한 거 아니야? 나도 같이 가줄 테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러 가자.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저희 둘 다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몸이네요. 뭘 좋아하고 있어? 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전 이제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절 상냥하신 키미히코님께서는 저 추운 길바닥에 내버리진 않으실 거죠. 자기가 안타까운 상황에 뛰어든 것 같은데 뭐 됐어. 갈 곳이 없으면 잠깐 정도는 여기 있다가 가도 돼. 근데 여기 집도 좁고 방도 하나밖에 없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그래. 그럼 당분간 잘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당분간 영원히 잘 부탁드립니다. 키미히코님. 뭔가 이상한 말이 붙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그보다 키미코님, 슬슬 잠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잠시 뒤를 돌아주시겠어요? 그래. 절대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보지 마셔야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못 참겠으면 돌아보셔도. 됐으니까 어서 갈아입기나 해. 그동안 편의점에 갔다 올 테니까. 네, 다녀오세요. 설마 미코토가 찾아올 줄이야. 옛날 생각나고 좀 기쁜데. 그건 그렇고 신부라.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신청만 하면 필요한 최저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그래서 사실 거의 매일 육체 노동을 시달리지 않아도 사치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살 수 있다. 빚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고 완고하게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데려가려고 그랬던 건데 설마 저쪽이 먼저 올 줄이야. 미코토는 젊고 예쁜데다 원래 아주 유능한 메이드였다. 너무 늦게 데려갔다가는 일적인 의뢰뿐만 아니라 프로포즈를 받거나 혼담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일을 했던 건데 기쁜 오산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미코토 본인에게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야 내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미코토,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낸다는 거 맞지?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간 일은 어쩌고? 키미코님을 보살펴드리려고요. 알았어. 월급은 20만 엔이야. 애초에 우리 가문에서도 20살이라는 나이에 메이드장을 했으니까. 원래 같으면 이것보다 배는 더 줘야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도 양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받을 수 없어요. 전 그저 키미코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넌 유능해. 그 능력에 걸맞는 대가를 나는 치러야 해. 20만 엔은 걸맞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알겠습니다. 키미코님의 바람이시라면. 하지만 제가 받는 급여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제 자유예요. 그렇죠? 그건 그렇지. 이래서 받은 보상이니까. 와, 그럼 빠친코 정말 소셜게임에 전부 써버릴게요. 전부 도박으로 날려버릴게요. 내가 땀 흘려 번 노동의 산물인데 1억이야? 물론 농담이죠. 반은요. 나머지 반도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키미코님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나의 아슬아슬한 생활에 갑작스럽게 연상의 미녀 소급 친구 메이드가 뛰어들어왔다. 계속 좋아해왔던 그녀와의 생활, 그건 내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아, 시끄러워. 대체 아침 7시에 누가 공사하는 거야? 내 방이... 좋은 아침입니다, 키미코님. 좋은 아침... 대체 지금 뭘 하는 거야? 확장 공사 중입니다만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라고 할 게 아니지. 멋대로 공사 같은 걸 하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키미코님. 저는 면허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려고 이래. 집주인이 쫓아내면 어떡하려고.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집주인분께 부탁해 이 집의 토지죄를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접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당연히 제 저금이죠. 이래봬도 전 메이드장이잖아요. 저금은 두둑하거든요. 그렇구나. 고작 20만 엔으로 고용한 게 점점 더 미안해지는 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저를 고용하시는 건 어떠세요? 원하신다면 끈으로, 게다가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 묶어주셔도 저는 상관없는걸요. 귓가에 넌 내 거야,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겠어 라고 속삭여주신다면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나 참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네. 아리스가 같이 점심 먹자. 엄마한테 부탁해서 반찬 좀 많이 싸달라고 했거든. 좀 나눠줄게. 너 오늘도 맨밥에 장아찌만 싸왔지? 고맙다 얘들아. 역시 돈보다 친구가 더 귀하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하지마, 부끄럽게 시리. 원 포 올, 올 포 원. 다들 돕고 도우면서 사는 거지. 이 빚은 언젠가 꼭 갚을게. 갚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어서 먹자. 아니, 이게 뭐야? 어젯밤엔 꽤 즐거웠나봐. 친구가 날 두고 먼저 가버린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야, 아니거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직. 걘 대체 왜 이런 도시락을 쌌대? 오늘도 일 끝내고 왔더니 피곤하네. 다녀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키미히코님. 밥 먼저 드실래요? 물부터 받아놓을까요? 아니면 저만... 땀 많이 흘러서 목욕부터 할게. 아이, 끝까지 말하게 해줘요. 아니, 싫은데
근데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욕조가 있던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자기 집이라고 아주 마음대로 하는구나. 뭐 어때요? 키미코님이랑 저밖에 안 사는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어디에 만들었는데? 1층 구석방이요. 저도 공사했더니 피곤하네요. 같이 씻어요. 뭘 같이 씻어! 들어오기만 해봐. 이 집 나갈 거야.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다. 부잣집에 살다가 몰락하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미코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모해 지나칠 정도로 내게 봉사를 해주었다. 굉장히 기쁜 일이었다. 다소 많이 과하긴 하지만 순수한 호의로 해주는 거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안 기쁠 리가 없었다. 또한 그렇기에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얘들아, 날 챙겨주는 사람한테 보답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자야? 뭐 그렇지. 너 그런 사람 좋아해? 연상이야? 연하야? 동갑? 연상,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아하던 사람이야. 언젠간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럼 꽃 같은 게 좋지 않겠어? 여자들은 꽃 받으면 좋아하잖아. 아니면 간단한 액세서리나. 널 계속 챙겨준다며. 그럼 그쪽도 아주 생각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선물을 통해서 네 마음을 한번 전해보자고. 꽃이랑 액세서리. 고마워 얘들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친구잖아. 친구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네 행복을 빨리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라. 나도 여친 갖고 싶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 내일 보자. 꽃과 액세서리라 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비싼 것만 아니라면 지금의 나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곧 미코토의 월급날이니까 바로 사러 가봐야겠다. 꽃도 샀고 액세서리도 일단은 샀으니까 이제 월급이랑 같이 미코토한테 줄 일만 남았네. 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액세서리는 역시 목걸이를 살 걸 그랬나? 아니야, 역시 마음을 전하기에는 반지가 더 적합하겠지. 위험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는 빠르게 달려갔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암흑에 삼켜졌다. 키미코님이 늦으시네. 언제 오시려나 내 서방님은? 내 서방님이라고 해버렸네. 전화 왔네. 키미코님인가? 잠시만요. 당신만의 귀여운 메이드가 지금 나갑니다. 여보세요, 달링? 네? 실례했습니다. 무슨 일로? 병원? 키미코님의 상태는요? 키미코님, 이럴 수가? 키미코님, 안 돼! 미코토? 키미코님이 살아나셨네? 설마 내 사랑이 하늘에 닿은 걸까? 아니, 그냥 잔 건데 알바 퇴근길이라 피곤해서. 그럼 그 천은요? 이거 얼굴이 더러워져서 닦다 보니 졸리길래. 아마 그래서일걸.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 두 번 다시는 키미코님을 못 보는 줄 알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미안해, 걱정했지. 월급도 얼마 못 주고 참 대먹지 못한 주인이네. 아 맞다, 미코토, 이거 받아. 이것도. 월급 봉투랑 이건 반지인가요? 사실 꽃도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다 망가져버렸어. 그나마 남은 건 저기 꽃병에 담아뒀는데 괜찮으면 저것도 가져가. 네, 키미코님이 태어나실 때 가져갈게요. 이 반지는 뭐예요? 혹시 지금 저한테 프로포즈 하시는 건가요? 정말 이런 거 안 사오셔도 제 몸도 마음도 모두 키미코님 건데. 사실은 맞아. 그래요? 아하. 사실 제대로 된 반지를 사고 싶었는데 꽃이 생각보다 비싸서 결국 장난감 반지밖에 못 샀어. 하고 다니진 못하더라도 방에 장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아니에요. 끼고 다닐 수 있어요. 목걸이도 생각해봤는데 내 마음을 전하기에는 반지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미코토, 네. 항상 고마워.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넌 날 보살펴줬지만 정작 난 아무것도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주제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미코토, 널 좋아해. 어릴 때 너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부터 변함없이 너만 해. 정말요? 하지만 키미코님은 항상 절... 대충 넘겼던 건 내가 아직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랬던 거였어. 널 좋아하니까 무책임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말이라도 해두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 키미히코님만의 메이드인걸요. 키미히코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전 영원히 따를 거예요. 물론 나쁜 상황에 처하게 둘 생각은 없지만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언젠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20년 후. 다녀올게. 문단속 잘하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문 열면 안 된다. 엄마, 나도 안다니까. 애도 아니고. 그보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재밌게 놀다 와. 그럴게.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로부터 20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미코토와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회사 규모가 점점 커져서 원래 살던 저택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되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즐거웠지. 내 앞에는 항상 미코토가 있어 주었으니까. 왜 그러세요, 여보? 아니야.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20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고. 그러게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두 좋은 추억이죠. 미코토, 슬슬 새로 사줄 테니까 다른 반지 끼고 다니면 안 될까? 지그라면 진짜 다이아 반지도. 거절할게요. 저한테 이 반지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반지인걸요. 다이아몬드도 결국은 그냥 좀 예쁜 돌일 뿐이잖아요. 진짜 보물보다는 못하죠. 여보세요.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인데 무슨 일이야? 너 아직 여자친구 없지? 그런데 왜? 너한테 딱 좋은 맞선 자리가 있는데. 또 선자리 이야기라니. 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내 이름은 시노 타이가이다. 파견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26살이다. 여태껏 일에 열중하느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친구가 없는 세월이 나이랑 같아졌다. 그런 날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고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영업부의 타나카 씨 말이야. 그 지난달에 정리해고 됐더라고. 진짜? 최근에 회사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다음에는 누가 잘리려나? 너 아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다음은 내 차례야. 지금까지 일에 열중해 오면서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걸 꿈꿔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동기들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내 영업 실적은 꼴찌 수준이다. 요 근래 회사 경영 상황이나 조직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다음에 누가 잘릴지는 뻔하다. 산호 여기 있었구나.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자네한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정리해고인가요? 그래, 미안하게 됐네. 나도 자네 상사로서 가능한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니요, 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다 제 책임인걸요. 하지만 이대로 해고가 되는 건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해온 자네도 억울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기회요? 자네 패션 브랜드 리사를 알고 있는가? 아, 네, 알고 있는데요. 리사라는 회사는 회사를 차린 지 5년 만에 글로벌 진출을 이루고 지금 패션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다. 예전부터 우리 회사가 계약을 따내려고 접촉을 했었다고 들었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말이야. 윗선에서도 거의 포기하기 직전인데 이 회사 계약만 따내기만 하면 경영 상황도 일단은 좀 진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 그래서 말인데 산호, 자네가 한번 해볼 텐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를 살려서 한번 시도하고 왔으면 하네. 알겠습니다. 사자, 아니 용에게 맨손으로 달려드는 거와 같은 상황이기에 난 절망에 빠졌다. 정리해고가 되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약속 당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 카와이 사장님을 모시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 어떻게 되려나. 어차피 계약은 못 달 게 뻔하니까 적당히 뻔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야겠어. 실례합니다. 예쁘신 분이구나. 나랑 나이가 같다고 들었는데 왠지 포스가 달라.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영업 담당인 사노 타이가라고 합니다. 저는 리사의 사장인 카와이 리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음이 꼬였어. 긴장이라도 한 걸까?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상대가 사장이라고 들어서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었지만 카와이 사장이 저런 모습을 보니
좀 긴장이 풀렸다. 그 후 난 막힘없이 평소대로 영업 활동을 해갔는데 아까부터 왠지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데 내 설명이 그렇게 서투른가? 저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에서 재확인을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없는데요? 그렇군요. 장례를 약속한 상대는 있나요? 없는데요. 여자친구 없는 게 무슨 상관이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저희 회사와 계약을 어라?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내 눈앞에 놓인 종이는 혼인신고서였다. 안에 기임란에는 카와이 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카와이 사장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농담인 걸까? 아니지. 아니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그럴 리가 있겠어? 왜 그러시는 거죠? 어쩌지? 나 모처럼 분위기도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계약이 날아갈지도 몰라. 카와이 사장님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니요. 전혀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네. 아직도 모르겠어? 고등학생 때 맨날 너랑 같이 다녔던 카와이 리사. 모르겠어? 네? 그때 그 리사야? 이제 겨우 알았냐는 듯이 볼을 부풀리는 리사. 리사라고 하면 나에겐 친척과도 같은 존재이다. 매일같이 날 지독하게 괴롭히며 놀렸었다. 견원지간 그 자체였다. 좋은 아침 타이가. 뭐야? 갑자기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냐니?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이야. 그냥 인사치고는 사람 등뼈를 부술 뻔했잖아 이 녀석아.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땐 볼 때마다 서로 싸웠는데 설마 리사가 사장이 되었을 줄이야. 많이 컸구나. 뭔가 듣기 좀 거슬리는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하지 그래. 그래서 계약은 해줄 거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해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니까. 난 진심이야. 뭐? 장난이 아니라니 진심이야? 리사가 날? 아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 절세미녀 리사가 왜? 그래. 실은 난 옛날부터 리사, 너도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재촉하셔서? 그러니까 나랑 위장 결혼을 하자는 거지? 방금 무슨 말 했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떨 거야? 나랑 위장 결혼 할 거야, 안 할 거야? 만약에 안 한다면? 계약 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거고, 추가로 너네 회사랑은 앞으로 일절 접촉도 안 할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정도로 리사 너한테 위장 결혼이 시급하다는 거지? 그래, 맞아. 뭐가 어찌됐든 리사와 난 서로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나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리사, 내 약혼자가 되어줘. 물론 위장 결혼으로. 그치? 그래, 알겠어. 그렇게 위장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계약을 끝내고 난 후 바로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리사를 데리고 오랜만에 본가에 갔다. 소식 듣고 놀랬어. 맞아. 장례를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미안. 그래서 그 소중한 약혼자가 이분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타이가 씨랑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카와이 리사라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예쁘고 예의가 바르다니. 어디까지나 위장 결혼이니까 인사 같은 건 대충 하면 되는데 리사는 대체 무슨 생각이지? 필요 이상으로 차려입고 용모를 꾸미고 마치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자세까지. 오늘 리사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선자리 같은 이야기는 그만해.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니?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니? 그건 아직.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타이거 녀석한테 빠졌다는 거구나. 그럼 매는 어떻게 할 거야? 언제쯤 낳고 싶어? 몇 명 정도? 엄마, 무슨 애 이야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낳고 싶다고 할까요? 몇 명인지는 그렇네요. 축구팀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할까요? 어머, 그래.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건 중요하잖아. 참고로 아빠는 말이야. 저기 적당히 좀 하세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너무 앞서 나갔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뭐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리사,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그 후로도 리사의 이상한 행동은 집에 갈 때까지 이어졌다. 결국 뭐가 목적인지는 못 알아냈지만 이날 이후부터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이 늘어갔다. 갑자기 데이트가 하고 싶다고 하길래 오긴 왔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 아, 우린 약혼한 사이인데 서로 친해 보이는 사진이라도 있어야 의심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건 그래. 근데 진짜로 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적당히 찍으면... 그걸로는 부족해. 뭐? 아니, 막 달라붙고 그러고 싶다는 건 아니야. 결코 진짜 연인 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자세히 묻기라도 하면 잘 설명을 못하면 어떡해. 그렇다는 건 서로 미리 말을 맞춰두자는 거구나. 그거야. 역시 대단해. 혼자서 글로벌 회사로 규모를 넓힐 정도의 능력이 있어. 나랑 발상 자체가 전혀 달라. 처음에는 말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데이트를 했었다. 하지만 매주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리사의 성격이나 잘 몰랐던 매력을 알게 되었고 난 점점 리사에게 끌렸다. 오늘도 예쁘네. 아니, 우린 위장 결혼할 사이인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타이가 왜 그래? 혹시 나 이상해? 아니야. 엄청 잘 어울려. 나도 모르게 본심을 말해버렸어. 내가 리사한테 반했다는 걸 들키진 않았겠지? 그래? 고마워. 또 그렇게 스스럼없이 날... 이 답답한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 걸까? 그러다가 난 점점 내 진심을 리사에게 전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우리가 견원지간이어서 서로를 싫어했었다고는 하더라도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타이가, 오늘은 어디 갈래? 그러게. 차이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고백을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다니던 회사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도산을 한다고 들었다. 리사나 회사랑 계약을 한 정도로 경영 상황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온 걸까? 영업 실적이 안 좋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후배보다도 훨씬 못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투출난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지. 무엇보다도 리사에게 고백을 하려던 차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도 볼품 없는데 무직이라니 어찌할 방도가 없다. 차라리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사라질까? 그렇게 하는 게 리사를 잊을 수 있을지도 몰라. 마음도 편해질 거야. 여기 있었네. 어째서? 어째서라니. 약혼자니까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게 아니라... 들었어. 힘들었겠다. 분하고 괴로웠겠어. 리사는 비에 젖은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우산을 놓고 날 뒤에서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타이가는 옛날부터 평범한데도 누구보다도 지기를 싫어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이해할 수 있어. 리사... 그랬었어. 리사는 옛날부터 견원지간이라고는 해도 내가 힘들어할 때 날 위로해줬어. 울고 싶을 때에는 울어도 괜찮아. 남자라도 울 수 있으니까. 마음에 쌓인 걸 이참에 다 내려놓도록 해. 리사의 다정한 말에 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울고 말았다. 남자이던 이제 곧 30이 되건 말건 초라하게 울었다. 어때? 좀 진정됐어? 응, 고마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나 정말 형편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니던 회사는 도산하고 결국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울기까지 하고 남자로서 끝장이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고등학생 시절에 내가 타이가한테 심하게 장난쳤던 이유가 뭔지 알아? 심하게 장난친 거 알고는 있었구나. 뭐 날 놀리는 게 재밌었던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성격이 나쁜 여자로 보였어? 아니야. 그럼 뭔데? 그게 말이야. 나 예전부터 널 좋아했었어. 뭐? 그럼 그런 거야? 좋아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괴롭힌다는 그런... 응.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랐었고 이상하게 합이 잘 안 맞았단 말이야. 설마 네가 날 좋아할 줄이야.
근데 왜 날 좋아하게 된 거야? 우린 그냥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다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잖아. 그건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시 시험을 치고 돌아오던 길에 불량배가 날 괴롭혔는데 타이가가 날 구해줬었어. 기억 안 나?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지. 매일 입시 시험 준비로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시험을 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소녀를 불량배로부터 구한 적이 있다. 그때는 다음 날이 시험 날이기도 해서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바로 경찰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근데 그 정도로 날 좋아하게 된 거야? 좋아하게 된 포인트가 뭐지? 좋아하면 안 돼?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도 모른 척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난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날 구해준 타이가가 나한테는 영웅같이 보였어. 영웅이라니 과장이 심하군. 뭐 하지만 처음에는 좋아한다기보다는 흥미가 생겼을 뿐이었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너랑 알게 되면서 타이가의 매력에 끌리게 되었다고 할까. 그렇구나.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에 리사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지금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지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내 마음을 리사에게 최대한 전달할 뿐이다. 저기 리사,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미안하고 아까도 들었겠지만 난 그러니까 널 좋아해. 모든 걸 다 잃고 볼품 없지만 다시 한번 진짜 내 약혼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정말 볼품없긴 해. 둘 다 비에 홀딱 젖었고 장소도 최악이야. 게다가 평범한 영업사원인가 했더니 이제는 무직이잖아. 하지만 타이가랑 다시 만났을 때 나 엄청 기뻤어. 너무 기뻐서 말도 더듬었고 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진짜 이상한데? 다시 만나자마자 혼인신고서를 꺼내는 건 너무 심했어. 그렇지? 그럼 나도 널 좋아해. 10년 동안 계속 잊지 못하고 계속 짝사랑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이 통하다니 나 행복해. 이렇게 서투르고 안 귀여운 나이지만 타이가의 아내로 날 행복하게 해줘야 해. 알겠지? 내 평생을 걸고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줄게. 아치! 멋진 척을 해야 하는 데에서 폼이 안 나네. 감기 걸리겠다.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위장 결혼해서 진정한 약혼자가 된 우리. 각자의 부모님에게는 진짜인 척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와서 입이 찢어져도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그 후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리사, 내 직급 좀 이상하지 않아? 날 고용해준 건 감사하지만 사장님 비서라니 어디를 어떻게 봐도 내 능력이랑 안 맞잖아. 재취업 활동하느라 고생한 걸 알아봐준 리사가 자신의 회사에 들어올 곳을 제안했고 그걸 받아들인 난 당연히 평사원일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배치는 이상하다. 이거 직권남용 아니야? 아니야. 네 능력을 생각해서 인사부에서 판단한 거야.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내 독단으로 널 채용한 것도 해당되는데? 이게 뭐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난 상관없지만. 그렇지?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타이가. 네네 사장님. 응?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왠지 좀 별로야. 평소처럼 날 리사라고 불러. 사장 명령이야. 옛날에는 항상 짜증나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항상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한테서도 결혼식을 빨리 올리라고 재촉을 받고 있는 이상 우리가 가족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런 가정을 언제까지나 지켜내고 싶다. 야, 쟤 좀 봐. 와, 질리지도 않나? 완전 우리 학교 명물이라니까. 명물인지 흉물인지. 대단한 나란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 역시 이상하게 보이겠지. 내 이름은 스즈키 이치로. 아리스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한 사건을 계기로 히키코모리가 되고 말았다. 3년간 중학교를 다니며 입학식 이래로 한 번도 등교한 적이 없었다. 그런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고등학생이 되고 심기일전에 방을 나오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결과
나는 그 당시에 들었던 라디오 방송에 상담차 사연을 보냈다. 닉네임 학교에 가고 싶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외모로 놀림을 받은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져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히키코모리를 그만두고 고등학생이 되면 방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시선이 무서운 이유는 외모로 놀림을 받아서였지? 그럼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어때? 놀림받던 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도 안 무서워지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러다 떠올린 것이 바로 인형탈이었다. 전신을 완전히 다 가리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외모 얘기가 나올 일도 없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너그럽게 이를 받아주었고 인형탈을 쓰고 등교해도 좋다고 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내 사정을 알고 있는 건 선생님들 뿐이고 학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야, 스즈키 엄청 못생겼다며?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이상해서 인형탈을 쓰고 다니는 거라던데. 오히려 한번 보고 싶은데. 내 말이. 못 내놓고 다닐 정도로 못생겼다니까 더 궁금하네. 또 못생겼다고 하네. 전신을 감춘 나를 보고 주변 애들은 모두 내가 못생겼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헛소문이었으면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을 리가 없지. 이대로라면 아마 계속 또 친구가 없을 텐데. 고등학생이 되면 친구를 만들고 새 삶을 살아보자고 기껏 결심했는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내가 인형탈이나 쓰고 있는 게 잘못된 거겠지. 보통은 이런 놈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은 안 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인형탈을 써야만 외출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무서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던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나도 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역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니까. 아무도 안 오고 누가 보지도 않고 느긋하게 있을 수 있어. 잠깐 낮잠이라도 잘까? 거기서 웬 고양이? 잡았다 요놈. 내가 거기 서라고 했지. 타카하시? 여긴 왜? 고양이와 함께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은 타카하시 나오미. 성격도 밝고 활기찬 데다 예쁜 여자애다. 반에 녹아들지 못하는 나와는 달리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옳지 옳지. 이제 못 도망가 야옹아. 나랑 같이 밥 먹... 어? 그 인형탈 혹시 너 이치로야? 맞는데... 밥 먹는다고 잠깐 벗어났었지. 빨리 안 쓰면 또 욕먹을지도 몰라. 잠깐만 그거 쓰지 말아봐. 대체 왜? 얼굴 좀 잘 보여줘. 저기 너무 보지는... 잘생겼잖아. 어? 이치로 너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키도 크고 속눈썹도 길고 쌍꺼풀도 있는 데다가 피부도 좋고 완전 대박. 누가 보면 모델인 줄 알겠다. 대체 누가 얼굴에 엄청 큰 흉터가 있다는 소문을 낸 거야. 흉터는 무슨 피부에 모공도 안 보이게 매끈매끈한데? 잘생겼어. 저기 타카하시? 미안해.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이렇게까지 잘생긴 사람 처음 봤거든. 잘생겼다니. 타카하시 넌 농담을 참 좋아하는구나. 농담이라니? 그야 내가 잘생겼을 리가 없잖아.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 난 엄청 못생겨서 계속 보고 있으면 시력이 떨어질 정도라고. 그러니까 너도 너무 보지 않는 편이. 잠깐만. 혹시 그 말을 했던 게 여자애였어? 어떻게 알았어? 혹시 초능력이라도 있는 거야? 너무 신성한 얼굴이라 눈이 타버려서 시력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한 걸 거야. 욕한 게 아니라 너무 잘생겨서 무심코 나온 말일 텐데. 나도 충분히 이해해. 이 정도의 얼굴이면 아름다움으로 눈이 멀어버릴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버렸다 이거지? 이런... 불쾌하게 해서 미안해. 옛날부터 내 얼굴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었어. 여자애들이 자꾸 비명을 지르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멈춘 것 같더라고 하고. 아니야. 나쁜 의미로 한 말이 아닐 거야. 두근거린다는 뜻이라니까. 정말 미안해.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 나 전혀 안 불쾌해. 뭐라고? 내 말은 전혀 불쾌하다고 느낀 적 없다고. 내 얼굴을 봤는데 전혀 안 불쾌했어? 안 불쾌해. 아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누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야. 그럼 그 타카하시, 내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부탁? 나랑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 이건 좀 그런가? 전혀 안 그래. 나야 오히려 환영이지. 맞다. 그럼 내일부터 점심 같이 먹을래? 정말? 정말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고마워 타카하시. 이게 웬 떡이냐? 다음 날 진짜 와주다니. 약속했잖아. 그럴 순 없어. 나랑 같이 있다간 타카하시 너까지 이상한 소문이 날지도 모르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고마워 타카하시. 갑자기 왜 그래? 꼭 한번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기뻐. 정말 고마워. 같이 먹자고 해줘서. 너무 신경 쓰지 마. 얘는 뭐가 이렇게 솔직해? 잘생긴 데다가 성격까지 순진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또 하고 싶은 거 더 있어? 하나씩 네가 하고 싶던 걸 해보자. 넌 괜찮겠어? 그럼 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자. 그럼 학교 끝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어. 좋아, 같이 놀러 가자. 직원분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 그래도 들여보내주셔서 다행이야. 그러게. 자, 빨리 실컷 노래하자. 아, 기왕 온 거 같이 부를래? 정말? 그럼 같이 부르자. 이치로, 너 노래도 잘하는구나. 아, 그런가? 같이 부르는데 넉넉히 감상 모드 될 뻔했잖아. 과찬이야. 네가 더 잘하던 걸. 목소리도 예뻐서 계속 듣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그- 왜 그래? 그게 네 웃는 얼굴이 예뻐서 심장이 두근거렸어. 그렇게 말하면 나까지 부끄러워지잖아. 고마워. 이렇게 타카하시와 함께하는 나날이 점점 늘어만 갔다. 지금까지는 회색빛의 우울한 나날을 보냈지만 타카하시 덕에 내 세상에 색이 돌아왔다. 이렇게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매일이 정말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오락실도 좋고 같이 쇼핑이라도 갈까? 아, 새 인형 탈이라도 보러 갈래? 귀여운 강아지 탈은 어때? 에이, 이 인형 탈 쓴 아저씨는 뭐야? 이상해. 여기 이상한 게 있어. 네, 꼬맹이들. 사람한테 대고 이상하다고 하지 마. 그리고 갑자기 부딪히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계속 얘 괴롭히면 내가 너네 가만 안 둔다. 이상한 게 있는 게 잘못이지. 잘못 아니야. 그리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고 해서 공격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길을 걷다가 누가 널 밀치면 어떨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너네가 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얘한테 미안하다면 사과할 수 있지? 너흰 나쁜 애들이 아니라는 거 누나는 다 알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걸. 응? 반성했다면 됐어. 두 번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치로, 너 괜찮아? 나 대신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마워.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힘들어져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역시 이런 차림으로 안 다니는 편이 나으려나. 전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특이할지 몰라도 네가 이상한 건 아니야. 이치로 넌 노래도 잘하고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야. 타카하시, 넌 정말 착하구나. 고마워. 그날부터 타카하시는 계속 내 곁에 있어주었다. 같이 하교하는 날도 늘었고 쉬는 날에도 같이 놀러가기도 했다. 타카하시와 함께 있을 때면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형탈을 쓰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가는 일도 늘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타카하시를 향한 마음이 커졌다. 타카하시가 나랑 같이 다녀주는 건 역시 착해서겠지. 마음은 접자. 말은 잘생겼다고 해주지만 나처럼 못생긴 애가 짝사랑해봤자 민폐만 끼치지.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점심시간. 선생님도 참 점심시간에는 안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야지. 타카하시 기다리겠다. 타카하시 저기. 타카하시? 나 널 좋아해.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 타카하시 고백받았네. 고백하던 애 잘생겼던데 둘이 사귀려나? 고백할 용기조차 없는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겠지만. 왜 그래? 뭐가? 계속 멍하니 있길래 무슨 일 있었나 해서. 딱히 별일은 없는데 더 이상 타카하시의 시간을 뺏을 순 없어. 타카하시가 날 싫어하지 않은 사이에 어서 헤어져야 해. 지금까지 고마웠어,
타카시는 그 인기도 엄청 많으니까 나랑 같이 안 다니는 편이. 너 설마 보고 있었어? 고백. 어떻게 알았어? 그야 그렇게 갑자기 영영 만나지 말자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모르니? 설마 날 신경 써주는 거야? 그게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 왜? 내가 널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처음엔 그냥 잘생겼다고만 생각했었어. 시작은 그랬지만 같이 지내면서 점점 더 네가 좋아졌어. 같이 다니면 항상 웃으면서 재밌다고, 고맙다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네가 좋아. 난 네 외면도 내면도 전부 좋아해. 이치로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해? 나도 좋아해. 이런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고 계속 곁에 있어주니까 밝고 활기찬 해바라기 같은 네가 좋아. 하지만 난 너랑 안 어울려. 안 그래. 가자, 이치로. 간단히 어딜? 교실에. 교실이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직 점심시간. 얘들아, 잘 들어. 나 이치로랑 사귀기로 했어. 타카시? 염장질 엄청 할 거니까 기대해. 타카시 대체 무슨 말을? 사실이잖아.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고 사귀기로 한 건 맞지만 이렇게 크게 말했다가 네가 오해 살 거야. 못생긴 놈이랑 사귄다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던가. 그래서 뭐? 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 너와 내 관계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속이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너는 충분히 매력 넘치는 사람이니까. 타카하시는 이렇게나 올곧게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근데 난 계속 겁먹고 숨어서는 꼴사나와.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네가 말하는데 내가 계속 이탈을 쓰고 있을 순 없지. 네가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해준다면야 이탈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젠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누가 못생겼대? 어? 이렇게 잘생겼을 줄이야. 잘생겼다고 내가? 내가 말했지? 너 잘생겼다고. 불쾌하지 않다고. 빈말인 줄 알았어. 난 거짓말 안 하거든. 정말 불쾌하지 않아? 전혀. 잘만 생겼구만.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런 거로 이치로는 내 남친이니까 다들 눈독 들이기만 해봐. 에이, 오래오래 잘 살아라. 고마워. 이렇게 우리는 우리 반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사귀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인형탈을 쓰기를 그만두었다. 더는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모두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었으니까. 친구도 늘었고 매일이 즐거워졌다. 인형탈을 벗은 뒤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백을 받는 횟수가 늘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늘도 인기 만점인걸? 관심 없어.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사람은 바로 너니까. 나도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어. 오늘도 좋아해, 이치로? 우리의 러브러브한 나날은 앞으로도 계속된다.